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브라질의 한 젊은 여성이 벌어진 다리에서 안전줄 없이 밧줄 점프를 하다가 끔찍한 사고로 던져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녀는 130피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현재 3명이 체포되어 기소됐으며 연방 정부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 형사 변호사를 모셔서 누군가 책임을 지게 될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로앤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여러분도 이 장면을 소셜미디어에서 보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6월 13일에 촬영된 이 끔찍하고 참혹한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버려진 다리에서 130피트 아래로 내던져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프 점프 사고에서 그녀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일이 끔찍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3명의 명백한 강사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1세 마리아 에두아르다 로드리게스 데 프레이타스의 사건입니다. 그녀는 토요일에 폰치 두 에스켈레토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곳은 리메이라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 도시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북쪽으로 96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다리는 스켈레톤 브릿지로 약 30년간 사용되지 않았으며 원래 철도 노선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그녀가 헬멧과 하네스를 착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안전장비나 로프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아마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사들은 안전로프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이 법적 사건에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 에두아르다는 비행기 슈퍼맨 자세로 다리에서 던져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명의 강사가 그녀를 다이빙 플랫폼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나서 그녀를 가장자리 너머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포되고 있는 그 영상은 정말 끔찍합니다. 배경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줄, 사람들 또는 얘들아 줄이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일부 번지점프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진 엔트레 코르다스 그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들은 원래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네스와 줄에 연결된 사람이 다리에서 던져지거나 스스로 뛰어내려 앞뒤로 흔들립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아고라 아드네즈는 EP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다리 위에 있었으며 사람들이 마리아 에두아르다를 떨어뜨린 후 당황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겨우 6살짜리도 있었고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뒤에 있던 몇몇은 소지품을 챙겨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서 캐털록에 따르면 아드네즈는 다음 차례가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만큼 슬픕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리아 에두아르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리 위에 있는 모습을 올리며 캡션에 누가 나를 다리에서 뛰어내리게 허락한 미친 사람이야 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또 다리 근처의 위험 경고 표지판을 올리며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메슨에 따르면 브라질 군사경찰은 용의자 2명이 사건 발생 후 숲으로 도망쳤으며 헬리콥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명도 체포돼 총 3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체 UOL 아노스는 용의자 2명이 옷을 갈아입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G1 글로보에 따르면 그들은 루이스 펠리피 펠리시아노 에고로브 32세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메트로폴리스는 군경에 따르면 그가 민간 소방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비토르 드 프레이타스 곤살베스 27살입니다. 메트로폴리스는 그의 근무 허가증에 따르면 그가 투어 운영자임을 나타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콩 페르난데스 신트라 42살입니다. 이 매체는 그가 영화 후반 작업 회사에 근무한다고 다시 보도했습니다. 오 글로보에 따르면 이 젊은 여성이 제대로 안전조치를 받지 못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G1 글로보는 용의자들도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밧줄로 연결하는 것이 누구의 일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말할 수 없었고 왜 사전 안전점검이나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별개의 이야기지만 사업 운영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어렵다는 건 모두 압니다. 문제는 왜 수작업이나 연동 안 되는 여러 앱에 의존해 일을 어렵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럴 때 저희 스폰서인 오두가 도움이 됩니다. 오두는 영업, 회계부터 제조, 배송까지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통합 앱 모음이 포함된 올인원 비즈니스 관리 플랫폼입니다. 오두, 전문적이고 세련된 영업주문서, 인보이스, 공급업체 청구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 영업팀을 자동으로 배정하거나 각 영업 단계마다 이메일 업데이트를 보내며 심지어 AI를 활용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오두 앱은 실시간 생산 구매 업데이트로 재고를 동기화해 부족을 방지하며 회계 업무도 완전히 자동화됩니다. 오두르 인보이스 생성, 비용 추적, AI 데이터 요약으로 수백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원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워크플로우도 직접 구축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여러분 비즈니스의 개별적인 요구에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오늘 오두 전문가와 무료 상담 후 odu.com// 또는 odu.com/signup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세요. 이제 바치노 티시아스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 중 한 명은 경찰에게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안전하게 고정되지 않은 줄 몰랐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플랫폼을 떠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자신이 하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응급처치 중인 의료진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 이야기에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TMZ에 따르면 마리아 에두아르다를 살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레자 디아즈라는 간호사가 현지 뉴스에 그녀가 땅에 떨어진 후에도 아직 살아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시신이 법의학 연구소로 이송됐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이는 데일리 메일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총 6명이 구금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받았고 3명은 석방되었으며 제가 앞서 언급한 3명이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본 적이 있고 그들이 묵시적 악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봤습니다. 30. UOL 아노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살해 의도는 없지만 사망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2급 살인처럼 인간 생명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이나 과실치사와 비슷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명백하고 알려진 위험을 모모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브라질 변호사와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울렛 지일에서는 그들이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이죠. 번역에 약간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역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사람은 이 3명입니다. 그리고 지일에서는 이 3건이 현재 구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성들은 현재 구금되어 있고 감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곧 브라질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이건 번지점프가 아니라 로프점프라는 점입니다. 다릅니다. 번지점프는 탄성이 있는 줄을 사용해서 위아래로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로프점프는 다른 줄과 로프를 사용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마지막에 수평으로 흔들리는 진자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30. UOL 아노스에 따르면 번지점프만이 ABNT에 등록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ABNT는 브라질 기술 표준 협회입니다. 번지코 코드의 판매자나 구매자에 대해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안드레아 단타스레비 수사 책임자가 글로보 매체에 말했습니다. 이 로프 점프를 운영한 회사는 인용하자면 그곳에 있을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 에두아르다의 점프에서 로프 설치를 확인하고 감독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습니다. 디일은 영상에서 그녀를 들고 있는 남성들이 엔트레 코르다스와 이 에보이라는 브랜드가 새겨진 셔츠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이들이 로프 점프를 하는 비공식 단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팟캐럴록에 따르면 이 로프 점프 체험의 티켓 가격은 약 130에서 180헤알, 즉 대략 25에서 32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예정된 일정들은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사망한 날에는 약 100명 정도가 점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사건 후 팟캐럴록은 두 단체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운영자 측 변호사는 로프 점프가 번지 점프처럼 규제되진 않지만 불법은 아니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용의자 측 변호사는 G1 매체에 이 사람들이 매우 숙련된 사람들이었고 수년 동안 이 단체에서 발생한 유일한 사망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용의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는 그 영상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하잖아요.
30UOL 아노스에 따르면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에선 고프로 스타일의 카메라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 어떤 증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일에 따르면 목격자는 강사들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리아 에두아르다를 고정할 두꺼운 밧줄이 땅에 엉켜 있었고 영상 일부에서 그 밧줄이 바닥에 놓인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논의할 추가 법적 진전도 있습니다. 30. UOL 아노스에 따르면 리메이라 씨는 스켈레톤 브리지의 유지 관리와 출입 통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실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 정부는 이전에 이 다리에 대한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연방정부에 보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릴로 펠릭스 시장은 이 다리의 위험성이 이미 당국에 알려져 있었으며 이 다리는 2024년에 자전거 이용자가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 사고 이력이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엔 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21살 여성의 비극적 죽음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됐다고 폭스 보도를 통해 전했습니다. 단순 사과를 넘어 다른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법적 측면과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마리아 에두아르다 로드리게스, 지 프레이타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잔지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상파울루 대도시 지역입니다. 그녀는 최근 체육 및 스포츠 경영학을 졸업했으며 피트니스와 신체 활동에 열정적이고 소셜미디어에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서케타록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고 그 약혼자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체적으로 아플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상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아직도 믿기지 않아 정말 많이 사랑해 라고 올렸습니다. 우리 농담으로 널 절대 잊지 않을게. 항상 기억하고 정말 많이 사랑해 공주야. 또 다른 친구는 인스타그램에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꿈이 가득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고 이제는 계획이 중단됐다고 올렸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마리아 에두아르다의 어머니도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올렸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내 사랑하는 딸, 오늘만 해도 너를 1000번 안아주고 싶었단다. 네가 떠나 너무 아프다. 영원히 사랑해 내 공주야 라고 했습니다. 지난 21년간 내 삶의 일부가 되어줘서 고마워. 너가 날 엄마라 불러준 건 큰 영광이었어. 하나님, 이 특권에 감사해.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일하고 가르쳤던 피트니스 센터 파노비앙코 아카데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파노비앙코 실버스톤 가족의 아주 특별한 분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마리아 에두아르다는 그녀가 주변 모든 사람을 대했던 헌신, 애정, 기쁨, 그리고 존중을 통해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주변을 밝혔고 기억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이 깊은 슬픔의 순간에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기도와 연대의 마음을 모아 이 상실을 이겨낼 힘과 위로를 기원합니다. 좋았던 추억과 함께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남긴 사랑이 평안과 위로의 원천이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 에두아르다, 평안히 쉬세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이 체육관, 이 피트니스 센터가 존경과 애도의 표시로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에두아르다는 일요일에 안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법률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브라질 형사 변호사 아드렐리 바르카 씨와 함께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가 화제로 삼고 있고 소셜미디어에 퍼져 많은 사람이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신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브라질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나요? 네,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피해자의 몸에 대한 논평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녀의 몸에 대한 논평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그녀가 어린 소녀였다는 사실에 대해 성차별적인 논평이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녀의 몸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인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정말 끔찍해요. 그건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정말 역겨워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더 심해요. 그게 다음이에요.
네, 그건 잠시 제쳐두고요. 저는 줄넘기에 대해 몰랐어요. 브라질에서는 줄넘기가 흔한가요? 네, 아주 흔해요. 그리고 합법이잖아요? 다들 하잖아요. 적절한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허가가 번지 점프랑은 좀 다르죠? 번지 점프가 더 규제가 심한가요? 아니요, 사실 둘 다 똑같이 규제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 운영자들, 체포되고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아시나요? 그 사람들이 면허나 허가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허가를 안 받았다는 해설을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일을 위한 정식 회사조차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했던 일이 불법인 건가요? 네, 완전히 불법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면 왜 미리 제지당하거나 체포되지 않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티켓을 팔면서 로프 점프 같은 걸 하고 있다고 하거나 실제로 하고 있는데도 당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일을 하다가 적발됐다면 아마도 기소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사도 없었고 허가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이전에도 사고가 있었던 장소였어요.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은 어떤 허가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잠시 후에 스켈레톤 브릿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정확히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거죠? 그게 묵시적 악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게 무슨 뜻이죠? 네. 그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 중이에요. 이 사건은 의도나 책임에 관한 아주 오래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돌루스 또는 쿨파라고 부르죠. 그들은 처음에 누군가를 죽일 의도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 즉 호미시디오 돌로소로 기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자면 검찰은 그들이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 무모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단순히 부주의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나요? 그들은 위험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유죄로 만들려면 재판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때때로 이런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처리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스포츠와 관련된 사고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은 항상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과오로 처리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 때문에 마치 이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용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한 사고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성을 어떻게, 그녀를 어떻게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했다고 보이는데도 밧줄이 그녀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분명히 실수가 있었던 거고,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형태의 살인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형사 책임일 수는 있지만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기소된 혐의와 살인죄의 차이가 뭔지가 궁금한 거죠. 이게 살인인가요? 그래서 그들이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그들은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도에서는 살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기소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 사건의 경우에는 즉 오미시디오 쿨포소라고 부르는 과실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과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죠. 즉 기술적 미수, 보호의 의무가 있지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범죄로 인해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범죄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구속수감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범죄 때문에 3명이 구속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수감을 받으려면 처음에 그들에게 고의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해요. 그들이 유죄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종신형인가요? 아니요. 현재 조사 중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6년에서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바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리된다면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있더라도 구금형은 1년에서 3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개방형이나 개방형 제도에서는 즉 그들은 체포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배심원이 이건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나요? 더 가벼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배심원에 의해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죠. 브라질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방어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3명의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내 책임이 아니었다고 말할지 궁금하네요. 이건 저 사람의 책임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제 생각엔 영상에서 그들 중 2명만 그녀를 난간 끝으로 옮기는 것처럼 또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 3명의 요미자 각각이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변호인 측이 이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 즉 과실치사 사건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형법 이론에는 미필적 고의와 쿨파 콘치엔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둘은 한쪽에 속해 있어요. 의도가 있지만 그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쿨파 콘시엔테에서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에요.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의심이라도 있을 때는 법원은 피고인의 편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과실치사로 판단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많은 과실이 있었고 더 많은 책임이 따랐어야 했어요. 정부가 다리를 막았어야 했죠. 경찰도 이런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뛰어내린다는 걸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봤어야 해요. 어떤 형태로든 안전관리나 통제가 있었어야 해요. 거기서 뛰고 싶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허가를 받았어야 했어요. 적어도 합법적인 업체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 끔찍한 사고가 가능하게 만든 모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실제로 분석될 것은 바로 그날 그 사고로 이어진 사실만이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연방당국과 주당국 그리고 경찰이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관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를 옮기고 있었으며 그녀를 제대로 고정했어야 했던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녀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할게요.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그들은 구금 유지를 위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거군요. 하지만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살인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더 가벼운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해요.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그리고 배심원 앞에서 진행되나요? 아니면 판사 앞에서 진행되나요? 처음부터 이 사건이 과실치사로 다뤄졌다면 배심원은 없고 판사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이 고의적 살인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배심원은 몇 명인가요?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어요.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가 도주 혐의라고 생각했는데 2명이 숲으로 도망쳤다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건지 아니면 검사가 그걸 그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자신들이 한 일이 범죄임을 알았다는 증거라는 뜻이죠.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이해하지만 그들이 도망쳤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뭔가에 대해 유죄이거나 계획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쳤을 뿐이에요. 충격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변호인 중 한 명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말은 영상에서 그들이 그녀를 들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녀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밧줄도 없는 게 확실해 보이고요. 밧줄이 바닥에 엉켜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영상을 봤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게 보이거든요. 멈춰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요. 그녀에게 밧줄이 없어요. 멈춰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이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걸 듣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산만해지면 안 되고 그래야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부주의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다리 출입을 제대로 통제했어야 했어요. 아무도 이 다리에 접근할 수 없었어야 했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소송으로 이어질지, 승산 있는 소송이 될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승산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다리는 사실 연방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리 출입을 제대로 통제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만이 책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도시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당국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일을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책임에 대해 논의할 때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재판으로 가겠죠, 제 생각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연방정부가 패소하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벌금을 내야 하나요? 제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연방정부가 도시에 벌금을 내는 건가요? 네, 아마 벌금일 거예요. 알겠어요. 아마도 벌금이나 채선료. 그들이 뭔가를 바꿔야 하나요? 다리를 안전하게 해야 하나요? 다리를 철거해야 하나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하나요? 네, 그건 이미 했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마리아 두아르타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보도에서는 그게 고프로였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당국은 그걸 찾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그에 대해 새로운 소식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들이 영상을 찾고 카메라를 찾아서 영상을 확보한다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건 그 영상에서 무엇이 발견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 그녀가 그걸 막으려고 했다면, 왜냐하면 녹음에서는 그녀가 멈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만약 검문가 멈추라고 하거나 상황을 막으려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면 그들은 그녀가 안전장비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있잖아요. 만약 사람들이 크게 그녀는 로프가 없어. 그녀는 고정되지 않았어. 그녀는 로프가 없어. 그녀는 고정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면요.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절벽 너머로 밀었다고 합니다. 이는 의도 판단이 중요하지만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 영상은 너무 끔찍합니다. 그녀가 겪었을 일을 생각하면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그녀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겪어야 하는 일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 외에도 마리아 에두아르다에 대한 사람들의 논평은 정말 끔찍합니다. 아드리엘리 바르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제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해주시고 뉴스네이션의 제시 웨버 라이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 밤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